자, 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여기는 심화 시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시면요. 난이도는 보통 이제 중상 정도,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좀 당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중상 잘 안 줍니다. 한 중하 정도 주는데 중상 들어갔습니다. 중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회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너무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출제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야, 이건 진짜 예리한 문제다. 저도 비어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근대사 54%, 근현대사 46%가 출제가 됐고요. 주제별 출제 비율은 정치사가 가장 많습니다. 도형 표현도로 보여드릴게요. 전근대사라는 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 근현대사라는 거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까지를 말을 하는데 여기는 전근대사가 27문제, 근현대사가 23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선사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이 2문제, 그리고 고대하고 고려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고려, 조선, 근대, 일제강점기 요쪽이 표받칩니다. 표받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새 이제 조금 시기도 있고 하겠다. 점수받칩니다. 점수받. 그리고 현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자, 분류사별을 보면 무조건 정치사예요. 무조건. 역사의 뿌리이자 줄기는 정치사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는 문화사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경제사회사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지역사. 지역사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물인데요. 자,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함양상림이다. 이 숲은 이 포인트가 당에서 귀국했다는 거예요. 당에서 귀국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시무책 10조 나왔죠? 당에서 귀국한 시무 10조니까 누구겠어요? 이거 최치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옳은 거 보겠습니다. 해신 밀경소를 저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원칙인데 원칙 스님인지를 몰라도 최초는 유학자니까 이렇게 직접 불경을 쓴 것 같진 않잖아요. 답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참고로 원칙은 그 서유기의 주인공인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실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손오공하고 동문쯤 되겠죠.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던데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왠지 이거 하지 않았을까? 이게 누구냐면 강수입니다. 강수. 통일신라 시대 유명한 문장가죠. 이렇게 머리가 뿔처럼 튀어나왔다라는 강수.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 포기랑 이두정리, 이거는 뭐 설총인 거 다 알 테고, 신라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탑기를 남겼다. 요게 이제 정답이고요. 그리고 신문화쟁로는 이제 원효라는 거죠. 원효.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설총하고 원효는 아는데 1번, 2번, 4번 사이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최치원은 유학자였지만 이 조선시대 유학자하고는 좀 다르게 열려있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절에 칩거하시고요. 또 어떤 그 도가에도 십취하시고, 그래갖고 여기는 그 묘길 상탑기도 남겨주시고, 해인사에 그런 또 뭐 스님들과 관련된 그런 비문도 지어주시고, 근데 거기에 도교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시고, 그러니까 유불도에 조금 큰 이해를 가지셨던 분이 최치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좀 굉장히 닫혀있죠. 보수적이고. 가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고서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시면 가를 보면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사단의 정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보니까 사단 칠정 논쟁이구나. 기대승을 내지는 않겠죠. 기대승의 일생의 업적은 이황 선생님하고 7년 동안 편지로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이황. 자, 나를 보면 유불도 삼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치국이다. 근데
몸을 닦는 거는 극락 가려고 하는 거고 죽기 전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한테는 치국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유교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당장 필요한 유학은 멀리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필요한 불교를 가까이 합니까? 이게 최초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예. 최초원은 최승로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승로, 고려시대 최승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문 18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볼 것 없이 불씨 나오면 우리나라에서요, 부처님을 불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예수씨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뭐 일본말로 따지면 뭐 예수상, 뭐 붓다상 뭐 이런 거거든. 영어로 하면 뭐 미스터 부처, 헤이 미스터 예수 이런 건데 이건 되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막 부르는 거지. 이 정도전밖에 없어. 부처님을 부처씨라고 부른 거죠.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 불시잡변 정도전입니다. 자, 라를 보면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처럼 우리 유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겠냐. 크게 왕편에 서서 그래. 민중편에 안 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략됐지만 뒷짝에 또 나오네. 아니 예수나 석가가 민중을 찾아가는데 우리 유학자들은 다리 꼬고 앉아갖고 야 컴온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길 기다렸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답답한 성략에 얽매여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명학 공부 좀 해야 돼.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바로 양명학자 박은식 선생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교 구신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한 것을 보고해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서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사상 등을 도입해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열린 분들이 있긴 했어요. 북인의 조식 선생 그리고 모든 당파가 다 존경했던 화담서 경덕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건 박세당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황 선생님은 완전 온리 주자, 별명이 동방의 주자잖아요. 이런 학문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말이 안 되지. 박세당 정도 봐주면 되겠고요. 이거 뭐야? 이거 답이네. 이거 최승로. 이거 니은이 답이고. 그 다음에 기대승과 논쟁을 해서 이건 이제 이황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계산을 하였다. 이것도 답이네.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밑줄 그은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연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되네.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이거 한 100번은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는지 알아? 난 이 문제가 나올 걸 예측했는지도 몰라. 예측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물었는지도 몰라요. 1899 100번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 강조했어요. 1899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전차가 개통되고 경인선이 개통되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고 그게 이제 이해거든요. 볼게요. 이게 야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19세기잖아. 북학기는 이게 지금 18세기 박제가가 쓴 거 아니야. 이게 한참 전이고 이거 정답이고요. 이건 1885년이고요. 이건 세종대왕 때니까 15세기입니다. 15세기. 제너럴 셔머너 이거는 1866년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연도 문제였습니다.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여기 보면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래요.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에 다녔던 초등학교 그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면 1차 조선교육령이야. 이게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때부터는 6년으로 바뀌거든. 그럼 1차 조선교육령이면 1910년대에 일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1911년부터라는 거지 이게. 근데 나를 딱 보니까 이건 교육령이 또 아닌 것 같아.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경성제국대학과 관련된 명령이네요. 그죠? 근데 경성제국대학이면 1924년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1911년부터 1924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야 되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연도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는데 유경공원은 1886년에 동문학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영재를 육성하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1886년 이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문연구소는 1907년이죠. 나라 망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나라 망하기 3년 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1895년 2월이에요. 1895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1968년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몇 년도인지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는 참고로 1922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 노래 아세요?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뭐 이런 옛날 저 어렸을 때 막 저 잘 모르는데 뭐 불렸다는 노래입니다. 전술인이 고향인 어디에 들렸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래. 일제 국권을 빼앗긴 서름을 대변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근데 황성이 어디냔 말이지. 황제니까 대한제국 서울인가? 근데 서울을 고향으로 하기엔 좀 약간 그런데 어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만월대, 개성 만월대밖에 없어요. 이게 개성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내가 볼 땐. 자, 오는 거 볼게요. 근데 이제 개성인 걸 알아도 이제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이건 진주고요. 요건 전주화약, 전주고. 강동 육주고. 장수항, 요건 평양이고. 유엔군간 공산군 사이의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은 개성.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화는 문제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학이랄지 이런 걸로 힘듭니다. 재수 삼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건강, 가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소중한 개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왕이건 뭐 평범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365일 24시간 모든 수험생에게도 그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값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시간을 어줍잖게 하다가 뭐 재수삼수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선생님 손을 꽉 부여잡고 한 번의 자격증을 따는 그런 멋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여기는 심화 자격증 여러분들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